평택시민신문은 2024년을 마감하며 12월 25일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뉴스입니다. 2023년 12월 정장선 평택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상수원구역 해제를 본격화했습니다. 환경시민단체는 송탄 상수원구역의 존치 이유는 먹는 물이 본질이며 지방상수원을 보유하는 것은 평택시의 생존과 미래의 핵심이라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탄 상수원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덕면 대규모 폐기물 시설 추진 논란에 관한 뉴스입니다. 5월 14일 평택시는 의원간담회에서 현덕면 대안리 1427-6 1원 80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활산업 지정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건립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평택시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고 현덕면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민선 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는 22대 총선 가불병 국회의원 3명 당선 뉴스입니다. 선거구 분구로 평택지역 선거구가 가불 2개에서 가불병 3개로 늘어남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평택갑 홍기원, 평택을 이병진, 평택병 김현정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선거 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단호하고 냉랭했습니다. 평택 역시 홍기원, 이병진, 김현정 등 민주당 후보 3명이 당선됐고 국힘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 관리천 소식입니다. 1월 9일 오후 9시 55분 화성시 양감면의 위험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흘러들어가 평택시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평택시는 긴급하게 굴착기를 동원해 하천을 가로막는 방제둑을 설치하고 폐수 운반 차량으로 고농도 오염수를 폐수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2월 19일 환경부 방류 결정에 반발한 오성면 숙성 삼리 주민피해 난전대책위원회, 평택시 민환경연대, 평택환경행동 등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통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관리천을 파랗게 물들였던 오염수는 진이천 평택호를 따라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500억 원 감액 관련 소식입니다. 6월 초 평택시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500억 원 감액 편성하기로 하고 모든 실국과 읍면동의 하반기 사업 예산의 20% 일괄 삭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참에 특정 기업 의존율을 낮추고 불효불급한 사업을 가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쓰는 적극적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해선, 호승평택선 개통 관련 소식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안중역을 거쳐 화성 송산까지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여객 화물 노선입니다. 구간 개통에 맞춰 평택 안중역 운영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호승평택 단선철도 30.8km 구간 중 안중역과 평택역을 잇는 구간 22.8km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이 노선의 운행으로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약 14분이 소요돼 평택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운행 횟수가 하루 왕복 6회 수준이어서 평택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열차 증차를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알파탄 약고 소식입니다. 12월 16일 평택시와 고덕국제신도시총협회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알파탄 약고를 서탄면에 준공된 임시탄 약고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탄약 이송에 관한 추가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탄약 이송은 빠르면 12월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등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후 의견을 수렴해 알파탄 약고를 평택시민과 고덕신도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반기 원구성 파행 관련 소식입니다. 6월 27일 평택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정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국민인 시의장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 하반기 원구성은 한 달 넘게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평택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자리다툼이란 비난이 높아졌고 기어이 민생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9월 9일 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71일 만에 파행을 멈췄습니다. 9번째는 평택 폭설 관련 뉴스입니다. 11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 남부권 39cm, 북부권 38cm, 서부권 34cm 등 평택 전역에 평균 37cm가 넘는 기록적 폭설이 내렸습니다. 평택시 시의회는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18일 평택 등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이외에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줍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이외 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금곡1, 2 폐기물시설 시장 사돈 특혜 논란 관련 뉴스입니다. 폐기물시설을 추진한 A기업의 임원인 정장선 시장 사돈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에 나섰고 정장선 시장은 7월 22일 금곡리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 합의 없는 영업허가는 불허하고 A업체의 사업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소식이 없자 금곡리 대책위는 8월 16일 주민 등 43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권익위에 공직자 부패행위 의혹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